지금 지소미아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6.25 전에도 김일성이가 남침을 결정한 결정적인 계기는 그 당시 소련과 중국 간의 동맹조약이 체결되고였어요. 근데 그게 79년에 종료되고 다시 2019년에 러시아와 중국이 동맹조약을 거의 체결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지소미아까지 파괴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습니다. 제가 헌법책을 항상 들고 다닙니다. 헌법 10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지소미아 파기는 조금 광으로 해석하면은 헌법 10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역행위입니다. 반역행위. 지금 러시아와 중국 간에 맺는 그 동맹 조약의 내용이 나토 수준이라고 그래요. 자동 개입 조항까지 포함되는 한미 동맹을 얼마든지 그쪽에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다. 근데 지금 이걸 오늘 밤 12시를 기해서 파기하겠다는 정부는 정신 나간 놈들이죠. 그렇죠? 미국에서도 마지막 상원에서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 의원들이 지소미아 파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안을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미국에서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키고 문재인 주사파는권이 예뻐서가 아니고 그래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동맹국으로서 예의를 갖추고 있는데 오늘 밤 12시 지나가지고 파기한다고 선언하면은 정말 퍼펙트 스톰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안보는 없는 겁니다. 아마 국가 신용등급을 곧바로 내려가고 그리고 아마 많은 해외 자산들이 이제 떠날 차비를 하는 그런 엄청난 전국이 전환이 올 것이다. 미국의 안보 시스템이 허벤스포크 시스템, 부채살 같이 이렇게 많은 기본 전략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이 한미일 동맹체제, 동아시아에서 좀 동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지소미아를 파괴했다고 하는 것은 전면으로 미국의 패권 질서에 도전하는 문재인 정권, 정면으로 미국의 패권 질서에 도전하는 무모한 아주 못된 놈들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고 지금 러시아의 중국의 그런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합참이 지난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러시아의 그 비행기 이름을 갖다가 겉모습만 보고 뭐 수호이 27이라고 그랬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수호이 35 최첨단 무기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엉터리같이 군사 수진 능력도 없고 분선 능력도 없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뭘 믿고 정의용하고 한미동맹에 지장이 없고 군사안보상에 뭐 크게 지장이 없는 것처럼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국제정치적으로 봐도 그 100년 전에 가스라 탭타빌락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는 게 50, 국제정치구도에서 파워 파라틱스, 힘의 논리에 가지고 국제의 힘이 작용하는 게 50.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분단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무모한 미국의 패권 질서에, 그것도 군사 패권 질서에 정면으로 조정하는 문재인 정권은 경술국치보다 더한 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당이 오늘도 마지막까지 투쟁하고 돌려보려고 합니다만 이놈들 하는 거 보니까 이미 뭐 배는 떠나간 것 같고 어떻게든 한미일 체제에서 이탈해서 국정력 체제로 끌고 가겠다는 그 기본 톤을 오늘 뭐 청와대에 회의한다고 그러는데 요식행위 같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잘난 주사파들 개똥철학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난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오늘 밤까지는 저희들이 투쟁을 한다고 해서 물리적으로도 안 되고 그나마 동맹국들이라도 마지막까지 더 센 압력을 좀 하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들을 바꿔야 되는데 이미 철학이 잘못되고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고해석이라는 그 정도의 고졸 수준의 국제정치 인식을 가진 알면서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못된 놈들이 해서 대한민국의 안보위력은 이미 침해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까도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2016년 11월 23일에
지소미아가 우리가 협정으로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는 조약이 아닌 협정으로 이렇게 체결된 이후에 총 48건의 정보교환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용한 그런 정보교환 기구였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군사정보위성 일본이 9개 갖고 있죠. 이지스함 6척 갖고 있죠. 지상 레이더 4개, 공중 조기 공격기 17대, 해상 경제기는 110대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정보 능력, 분석 능력을 갖고 있는 일본과 이 협력 고리를 끊고 한미일 체제의 핵심 고리를 끊어버리는 문재인 정권은 역사에서 아마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거의 한미동맹 수준의 조약을 체결하려고 막바지에 와 있다. 그리고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까지 설치하려고 6천만 불을 중국 공산당이 러시아에 지급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걸 보면은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신냉전 구도가 아주 급격하게 형성되고 있다. 3년 전부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방송에도 했는데 그 누구도 이야기를 듣지 않았는데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한반도는 이렇게 신냉전 구도로 빨려 들어가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보다 저 정신무장을 하고 더 비상한 마음으로 나라를 지켜도 안 되는 분단국가의 국민들인데 국론이 분열되고 또 이상한 정권이 들어서서 안보를 파괴하고 산불정책 9.19 군사합으로 우리의 안보 다선을 다 갉아먹고 동맹국까지 쫓아내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밤잠을 자지 말고 고민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